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건축법 정리했고, 그렇죠? 오늘은 건축법은 지난주에 한 것만 하면 돼요. 오늘 221페이지를 펼쳐보시면은 221페이지 펼쳐요. 그래서 제2장이 무슨 법? 도시개발법. 6문제 나오는데 이해하고 3장이 제일 어려워요. 2장하고 3장이. 오늘 수업 처음 들으시는 사람들은 해필이면 공법 제일 어려운 거 할 때 왔다. 지난주 건축법은 제일 쉬운 거였고, 국토법이야 쉬우나 어려우나 해야 되고, 다행히 이번 29회 시험은 도시개발법에서 정말 지엽적으로 구석구석에서 시험을 냈는데 돌아가면서 나와요. 돌아가면서. 내년에는 개발법은 쉽게 나온다는 거. 그 대신에 정비법이 쉽게 나왔으니까 내년은 정비법 어렵게 나오고, 이렇게 두 개가 거의 돌아가면서 나와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하나가 이쪽이 어려우면 이쪽은 쉽고 다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기본만 잘 하면 그냥 점수 나온다는 거. 기본만.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는 걸 풀라고 하지 말고 늘상 가르쳐 준 거라도 틀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라도. 일단은 223페이지 보면은 개발 계획 수립이라고 있지요. 일단 이 도시개발법이 6개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 머릿속에는 여기 마곡지구 있죠. 마곡지구. 마곡 신도시 만드는 사업을 한 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판교. 도시개발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이 뭔지, 재개발이 뭔지. 도시개발 사업은 한 300만 평을 지정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300만 평 조성해서 주로 SH공사나 LH공사에서 땅을 조성하는 사업을 해요. 개발 사업을. 조성을 다 3, 4년에 걸쳐 했으면 이 땅을 건설회사 등에다가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건설회사 등은 땅을 공급받아가지고 용도 지역별로, 상업지역의 땅은 땅을 공급받아서 경쟁입찰로 다시 땅을 되파는 것보다 그 땅에다가 건물 지어 파는 게 더 유리하겠지요. 그래서 상가 건물 지어 분양하고 아파트 지어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진 상가 아파트가 30년 넘어서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땅을 먼저 조성하는 것, 그 땅을 공급받아서 건물 지었을 때 건축물이 노후 불량화되면 철거하는 사업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지을 땅을 조성하는 사업이 바로 도시개발 사업인데, 거기에 제일 먼저 223페이지 상단에 개발 계획 수립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이기 때문에 전체를 흐름을 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엽적으로 하면 내가 현재 뭐 있는지를 몰라. 왜 이걸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일 먼저 개발 계획 짜고, 그 다음에 224페이지 아래를 보면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 있나요? 구역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곡 신도시 개발하자 하면 조사 다 해서 수개월, 수년에 걸쳐 구역 지정을 딱 해요. 개발 사업 하자라고. 그래서 시험을 낼 때 오늘 하는 법이 우리 예전에 시험을 낼 때 이렇게 시험 냈어요.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6개. 지금은 도시재개발이 없어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어디가 먼저? 도시개발. 개발 사업을 하고 건물 짓고 건물이 노후화되면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할 때 개발법에 따르면요, 제일 중요한 게 개발 사업을 할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구역 지정. 여기다가
개발하자. 시험에 한 문제 나와요. 그러면 개발구역을 누가 지정을 할 것이냐 하는 거. 그래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누가 지정하는지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해요. 구역 지정하는 게.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한 300만 평을 불도저 밀어야 되겠다 하면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요. 구역 지정할 때 미리 지정권자가 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자라고 개발 계획을 짜요. 그래서 개발 계획을 구역의 지정권자가 짜놓으면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 짜놓고 이대로 구역 지정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든 재개발이든 선계획 후 개발이 기본이에요. 이게 신도시 만드는 개념은. 그래서 제일 먼저 개발 계획 짜서 구역 지정을 한다. 그러면 구역 지정을 누군가가 하겠죠. 법적으로 정해졌어요. 법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개발구역은 적어도 특별시장, 광역시 또 나와요. 이렇게 공법은 매주 얘들이.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지사. 그런데 이 법이 있을 때는 세종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를 안 삼아요. 특별시, 광역시, 제주도, 도지사, 그 다음에 50만 넘는 대도시, 시장. 아유, 참 이게 참 복잡해서. 그래서 얘들을 줄여가지고 뭐라 하냐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요게 5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 5개. 시험에 나올만 하잖아요. 여러 번 나왔는데 시험에서 틀린 거 골라봐라 이렇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줄여서 시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고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지금 법조문이 224페이지 보면은 하단에 개발구역 지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프리딩딩 박스 밑에 구역 지정의 제한이라고 있나요? 제한도 있고 맨 밑에 요청도 있지요. 요청도 있잖아요. 제한 요청 다르게 쓰면 틀려요. 시험에서 한 장 딱 넘겨보면 다음 페이지에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 있나요? 규모 뭐 1만, 3만 뭐 에이 이런 거는 깔끔하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깔끔하게. 그런 거는 그냥 주민등록번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거 여러 번 나왔으니까. 왜요? 그런 거는 외울 필요 없다고 할 줄 알았어요? 외울 게 많을수록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럴수록 내 머리가 더 좋아지겠구나. 그러죠? 별로 뭐, 그건 아닌 것 같은. 이게 면적이 수업 시간에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입으로 막 떠들면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수업 시간에. 이 개발구역 지정할 때 도시지역이 있고 도시지역 외 지역이 있는데 이 법을 참 보면요. 성의 없이 만들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도시지역이라 하는 것은 보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얘기하잖아요. 공업지역. 그러죠?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 3,000평 이상으로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공업지역은 공장 지을 목적으로 땅을 조성하는 거거든. 따따블은 돼야 되니까 3만.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 있죠? 1만 이상. 도시지역 바깥은 30만 이상. 용도 지역을 모르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누누이 얘기했지요. 계속 나오잖아요. 건축법에서도 그렇고 모든 법이 그래요. 대한민국의 토지에 대한 규제는
21개 용도 지역을 토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내가 용도 지역을 자꾸 강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시 지역, 그러죠? 자, 여기 도시 지역 바깥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 지역 아닌 곳 어디를 말할까요? 그래, 이제 좀 낫네. 시골 지역, 이런 거보다. 그래, 생각한다니까요. 관리 지역, 봐봐요.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는 도시 지역 외 지역은 30만 이상으로 이렇게 내질 않아요. 농림 지역은 50만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데도 개발한다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 있다 보면 알지만 수용 방식으로 땅을 조성하는 게 있고 돌려주는 환지 방식이 있고 어쨌든 도시개발 사업은 예전에 이 도시개발법이 이거였어요, 이거. 토지구역정리 사업이에요. 구역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땅이 엉망진창으로 울퉁불퉁한 이 땅들을 바둑판식으로 반듯하게 구역정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없던 시설 싹 다 설치하고 왼쪽 오른쪽 어디가 더 좋을까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농지 있죠, 농지. 농지의 여기서 왔다고. 여기서 온 거예요. 애지간한 시골로 가면 논이죠, 논. 바둑판식으로 반듯하게 됐다니까. 이게 일제 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70년대 들어와서 농지에 경지정리 사업 한 거예요. 왜? 트랙터 들어오고 경운기 들어오고 하니까 옛날 논처럼 옛날 농사는 지게지고 농사 지으면 되거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지를 바둑판식으로 반듯하게 해서 도로를 쫙. 요새 얼마나 농사 짓기 좋아요. 신기한 게 그 넓은 논이 저 가을에 벼베기 할 때 보세요. 콤바인 들어가서 쫙 반나절이면 다 해요. 그리고 완전 포장까지 돼서 나와. 그럼 도로에 툭툭 올려놓으면 트럭에 와서 싣고 가버려요. 한나절이면 다 돼버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지를 구역정리 사업을 하는 거, 이게 경지정리 사업, 바둑판식으로 그 사업의 원래 뿌리예요, 이놈이. 이게 구역정리 사업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보세요. 주거지역은 얼마 이상으로 지정하라고? 10,000. 공업지역은 30,000.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구역정리할 땅이 있을까요? 아파트 지어졌고 상가, 공장 다 지어졌을 거 아니에요. 무슨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말도 안 되지. 성의 하나도 없이 만드는 거예요. 저런 데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예요. 도시지역 안에 어디 저런 빈 땅이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 누가 수십만 평을 비워놓고 구역정리 사업을 하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구역정리 사업은 주로 어디서 하냐면 도시지역에서는 녹지 있잖아, 녹지. 임야 농지. 도시지역? 왜? 여기에서 효과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농지, 임야를 밀어버리고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조성하는 사업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성의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고도 시험을 냅니다. 바꾸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차라리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 그래도 뭐 법조문이 있으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얼마 이상으로만 하라고요? 10,000. 공업지역은 30,000. 자연녹지, 생산녹지 있지요? 보존녹지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눈설미가 있어야 돼요. 용도지역을 배웠는데 녹지지역 중에 보존녹지가 없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존녹지는 개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외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 외 지역 있잖아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개발 사업 하면 안 돼요. 30만.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책 보고 하죠. 주거지역 얼마 이상? 상업지역은? 지금 3만이라 하신 분들 있죠, 지금? 이쪽 줄이에요? 이게 배신이지 뭐냐고.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요? 입장을 바꿔놓고, 자, 이거 방방 뜨면서 얘기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한다 해놓고, 금방 상업지역 3만. 그 공업지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공업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은? 그건 없어요? 뭘 제외 계획관리지요? 제가 잘못했어요. 관리지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여기 제외되는 거 없어. 녹지지역 중에 보전 녹지가 없지. 그거 여러분 듣는 거예요? 얘기하는 걸? 듣고 있는 거요? 아니면 멍하고 있는 거요? 그러죠? 이렇게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얘네들이 익숙치를 않아서 그래요. 21개 용도적이 정확하게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강의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두두두두 얘기하고 다 가도 이제 더 스르스르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용도지역 좀 신경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도시지역 바깥이라는 얘기는 어딜 말하냐? 관리지역, 농림지역. 여기는 안 돼. 여기는 또 개발사 못해요. 그래서 그 시험 내는 거 이렇게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래도 얼마 이상? 30만. 도시지역 바깥은 얼마 이상이냐고 그럼 대답 잘해요. 30만. 근데 관리지역은요 그러면 헐만 이런다니까요. 이런 거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틀리면 정말 속상하다니까요. 이런 걸 틀려놓고 어려운 걸 맞히고 싶어서 버버벅거리고 있다니까. 아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면적 이상으로 구역 지정을 하겠지요? 하잖아요. 자, 제일 먼저 뭘 짜고? 여러분들이 저런 용어가 익숙해야 돼. 자, 그럼 왜 그러냐 보세요. 저 서울시 봐봐요. 마곡 저놈은 강서구잖아요. 구역 지정 누가 했을까? 서울시장이 했잖아요. 강서구청장 하는 게 아니요. 그러면 저 판교 신도시도 도시개발사업 한 거거든. 저거는 누가 지정했을까? 그 원래는 경기도인데 저거 국가가 직접 하는 바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서울시에서 구역 지정하면 SH공사 있잖아요. 서울하우징. 지방공기업 있다니까 서울시 사나? 걔하보고 네가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직접 공사를 해야 되겠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았다. 일정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 들어온다. 천재지변 난리가 났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중앙정부가 직접 지정하거든. 국가가 직접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진짜 정말 좋은 위치에 아파트하고 업무시설을 공급해야 되겠다. 하도 땅값, 집값이 오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판교를 지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행자를 SH공사가 아니고 그때는 서울하우징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니까 LH공사를 네가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판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한 거고 마곡지구는 SH공사 서울하우징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한 거예요. 이 지정권자가 시행자 정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개발구역을 머릿속에 지정을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네가 개발사업 해라고 시행자를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시행자가 누가 되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요렇게 법으로다가요 규정을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정하고 있다고. 얘들이 시행자 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이제 여기 한번 이번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구트머리 있는 거.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놈은 우리가 이 면적이 얼마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등등의 구체적인 사업의 스케줄자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실시계획이라고 그래요. 봐봐요. 얘는 실시계획이라고 그러죠. 얘는 개발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실시계획은 누가 짤까? 시행자가. 시행자가 짜서 인가받아야 돼. 인가. 지정권자 찾아가서 그 개발법은 누구누구에게 누가 이거 얼마 받고서 시험을 내는데요. 자, 그럼 일단 구역 지정을 하고 시행자를 정해줄 거 아니야. 그럼 보세요. 한 장 넘겨보면은 228페이지 하단 봐봐요. 절차 그대로 나오잖아요. 시행자가 나오죠. 법으로다가 또 누가 시행자 될 수 있냐 쫙 정해졌다니까. 자, 그 중에 말이에요.
하단 박스에 국가, 지자체 온 김에 동그라미 한번 하세요. 국가 박스에 첫 번째 1번 있잖아요. 국가, 지자체.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은 국가가 직접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직접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해놓고 세 놈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지요.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얘들하고 뭔 시험과 관계 있겠어요? LH공사만 줄쳐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란 말 너무 길잖아요. 공법에 얘기 엄청 나오거든요. 오늘부터는 LH공사로 통일합니다. 랜드앤하우징이라고 하는 건데 저 원래가 여러분 그건 아실 거예요. 토지공사가 따로 있었고 주택공사 따로 있었어요. 그걸 통합을 한 거예요. 그걸 통합. 얘들 빚덩어리. 얘네들이 경영을 방만하게 해가지고 공기업 얘네들이 땅 장사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이자가 빚이 많아서 이자가 하루에 100억씩 나갔다고 그럼 믿으시겠어요? 그래봐야 한 달에 3천억 밖에 안 되잖아요, 이자가. 그러죠? 얘들 빚이 얼마였는데? 300조 가까운 빚이었는데, 260조. 이자만 해도 1년에 3조 원 가까이 나갔었어요. 어마무시한 이거. 일반 민간기 삼성이었으면 계열사 사장 벌써 10번 잘렸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직원들, 식구들이면 시험도 안 보고 채용하게끔 만들어 놓고 성과급 엄청나게 주고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예요. 말도 안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LH공사 애들이 공법에서 엄청 자주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보세요. 국가가 개발사업 해야 되겠다.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잖아요. 국가가. 그럼 국가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중앙정부사나 LH공사 있지요. 야 보고 하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얘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냅두고 그 두 번째 칸에 있는 3번 거시기 한국철도시설공단 이거를 갖다가 딴 걸로 바꿔서 이번에 시험 나오는데 그건 뭐 차차 얘기하고 아예 그 다시는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4번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란 말 나오나요? 지방공사라가 지방에 있는 공군사관학교가 아니고 좀 많이 썰렁한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뭐 각 형님들 주무시고 계시니까 좀 잠도 깨워야 되고 지방공사라는 말은 꼭 명심하셔야 돼. 이 지방공사하고 LH공사 시험에 무지하게 나오거든. 진짜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해야 돼.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기업을 지방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 산하 도시철도공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울시 산하 SH공사 서울하우징 얘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충청남도 안에 충남도시개발공사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 산하 서울도시개발공사 경기도 산하 도시개발공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선출이 되면 경기도 산하 공기업 사장들은 경기도지사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지방공사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속에 있는 공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야하고 중앙정부하고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특히 지방공사 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만나는 장면을 보면 불륜이에요. 불륜. 시험에 네 그렇게 나오거든. 얘들 다 틀렸어 무조건. 절대로 얼굴 볼 일이 없는 거야. 듣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요 보세요. 서울시장은 구역 지정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시 산하 SH공사한테 네가 하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지사가 개발구역 지정했지. 그럼 경기도시개발공사 사장한테 이 사업은 네가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방공사도 할 수 있다. LH공사도 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도 할 수 있다라고 딱 법조문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얘가 법에 없어 봐요. 얘가 규정이 없으면 서울시에서 개발구역 지정하고 서울시 SH공사한테 네가 하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오른쪽 상단에 5번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딱 줄치고 제일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란 말 나왔죠. 지주들이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제일 중요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한 뭐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우리 공법에서 조합이라는 애들이 온 천지에 너구리처럼 기어나와요. 첫 번째 조합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는 조합의 맛, 참된 동의, 오리지널 맛볼 수가 있어요. 오늘 동의가 좀 나와요. 면적의 3분의 1 이렇게. 다음 주에 나오는 동의에 비하면 얘는 3발에 피어. 다음 주에 재개발, 재건축하거든. 완전히. 그리고 도시개발조합, 다음 주에 재개발, 재건축조합, 그 다음 주에 지역주택조합. 조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조합이라고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 만들어서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밑에 얘들 짠챙이들 있잖아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각종 줄치지 마시고요. 민간 법인들, 토목공사업자,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쭉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이거 메모 같은 거는 나중에 또 하고, 시행자라고 해서 법률이 누가 될 수 있는지 열거하고 있잖아요. 이 얘네들이 법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중에 국가 지자체가 구역 지정하잖아요. 직접 할 수도 있고 얘들 중에 지정권자가 네가 하라고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조합이거든요. 왜냐하면 얘들은 벌써 우리가 토지 소유자라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권리와 의무 주체된다. 얘들은 벌써 권리 주체 능력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조합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도시개발조합이라 해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쭉 나와요. 도시개발조합을 잘 해야 다음 주에 재개발, 재건축조합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쫙 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100% 시험 나옵니다. 여기 이 조합 쪽에서는 무조건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입에서 식구들 이름보다도 더 중요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 232페이지 보세요. 또 무슨 계획? 자, 봐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합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야가 시험에 주로 나오니까 조합이 만들어졌으면 비영리 공익법인이 만들어진 거거든. 조합 이름으로 요걸 만드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를 지정권자한테 가서 받아야 돼. 실시계획, 인가. 이 용어가 익숙해야 돼. 실력 있는 사람은 이런 걸 암기하는 게 실력이라 하질 않아. 내남할 것 없이 다 외우거든요. 실력 있는 사람은 뭐가 실력이냐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받고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해서 개발계획에 적합한지 고려해서 이렇게 할 때 그런 용어가 익숙하게 나올 때 그게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에 달고 있을 때 실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지정권자가 만든다? 틀려버리는 거지. 누가 만든다고요? 시행자.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봐봐요. 국가 지자체도 시행자 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구역 지정하는 얘네들이 직접 할 수도 있다. 그럼 지정권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구역 지정할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하라고 했지. 그래서 그놈이 지정권자 찾아가서 뭘 받고 인가 안 받고 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다면. 그 다음 지정권자가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인가권자가 지정권자 아니야. 그럼 지가 직접 할 때는 인가 받을 필요 없다. 고시만 하면 된다. 그런 표현들이 익숙해져야 실력 있는 거지. 단순 암기가 실력 있는 건 아니에요. 단순 암기 예상문제 풀어버리면 게임 끝나니까. 예상문제 풀을 수도 안 되는 게 바로 전체 흐름이거든. 자, 그 다음에 23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시행 방식이라고 있나요? 박스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 몇 가지 방식? 그 네 가지요? 칸이 3개 아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요. 이 책을 쓸 때 여기다 번호를 써줘야지.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러잖아요. 헷갈리게 했잖아요. 책이 잘못했지.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몇 가지 방식이 있냐? 첫째, 수용 및 사용 방식. 낯선 단어들 진짜 가슴이 찰합니다.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저는 알기 때문에 뭐 어차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앞날을 뭐 어떤 게 펼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뭐 그냥 용기 있게 갈 수도 있다 차라리. 자, 두 가지 섞어서 하는 게 무슨 방식? 혼용 방식. 몇 가지 방식? 나는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주로 야 위주로 수용 방식에서 한 문제, 나머지 환지 방식에서. 그 시험에서 말이에요. 이 뒤에서 시험 나올 때는 애지간에 다 맞춰요. 어디서 틀리냐? 이 앞부분이. 무지하게 복잡한 게 또 나옵니다. 이 앞에. 그러면 여기서 수용이란 단어가 있고 사용이란 단어가 있지요. 여러분 혹시 수용당해서 보상금, 수용 보상금 받는다더라 얘기 들어봤잖아요. 안 들어봐도 뭐 들어봤지 뭐 거기야. 수용이란 얘기는 권리를 사용, 수익, 처분. 여러분 저 토지, 소유권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소유권이 뭐냐? 그 물건에 대한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자,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그러죠. 야들을 뭐라고 해요? 사용권을 권리, 권능, 권한 뭐라고 해요? 사용권을 뭐라고 해요? 에? 권한? 권리? 둘 중에 한번 해봐 봐봐요. 권리요, 권한이요. 여러분 좀 냉정하게 나 공부 헛했다. 피자 안만 먹어도 배 안 부르고 헛먹은 게 피자 헛 먹으면 이런 걸 아재개가 하니까 애들이 저를 피해요. 대리권은 권한이라고 해요. 대리, 본인, 그러죠. 권한은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범위, 힘의 범위를 권한이라고 해요. 대리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권한 넘은 대리권, 대리권이라는 권, 이거는 대리 권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라고 합니다. 권능이라고. 여러 개들이 뭉쳐서 권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은 권리.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이 다 뭉쳐졌다. 이게 다 뭉친 게 소유권이라는 권리. 개별 힘을 권능이라고 법적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어려운 걸 외우려 하지 마시고 단어 하나하나를 차분하고 가면 용어들이 전체 쫙 그림이 우아하게 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자꾸 외우셔야 돼요.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왜 지상권, 지역권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지상권, 지역권은 계약기간 동안 남의 땅이나 등등 권리를, 부동산을 사용하고 뭐만 하고? 수익만 하고 처분을 못 하잖아요. 저당권자는 돈 못 갚으면 처분을 할 수 있지만은 저당권의 객체인 부동산을 사용 수익은 못 하지. 그러니까 저당권 가진 사람은 처분권에 행사는 할 수 있지만 사용 수익은 못 해.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못 하게 제한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은 제한 물권이란 말 쓰는 거야. 지상권, 전세권 등은 사용 수익은 하지만 남의 물건에 대해서 처분은 못 하지. 처분권능이 제한됐다. 제한권능. 소유권은 제한 아무것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 소멸시효 대상도 안 되는